예, 안녕하세요. 드디어 13주차 군 작용, 집합에 대한 군 작용과 그 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군 자체만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그 어떤 응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좀 재미있는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면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정육면체를 세 가지 색으로 칠하면 몇 종류의 모양들이 나올까, 가능할까는 이 어떤 이번 주 13주차 수업의 큰 어떤 아이디어고요. 그러니까 방향이고, 이런 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먼저 군 작용, 예, 집합에 대한 군의 작용이라는 걸 할 텐데요. 어떤 거냐고 하는 거냐면 먼저 집합이 있고요. 집합 X가 있고 G는 군이고요. 그러면은 꼭 마치 이항연산처럼 G 곱하기 X에서 G 곱집합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표시하면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간단히 마치 하나의 그 연산을 하는 것처럼 간단히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곱셈 연산처럼. 자, 다음 같은 두 조건만 만족하면 이것을 집합 X 위에 군 G의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간단히 또는 X를 G 집합이라고 합니다. G 집합.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항등호는 모든 X에 있는 원소들을 자기 자신으로, 그러니까 건들지 않아야 돼. 움직이지 않아야 돼. 모든 원소를 그대로 보내준다는 거. 군에 있는 항등호는. 그리고 만약 그 군에 있는 두 개의 원소, G1, G2를 차례대로 작용을 해줬을 때 해주는 거랑 군이니까 두 개를 먼저 연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연산을 하고 나서 작용을 해주는 거나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이제 굉장히 감이 안 오죠, 그죠? 자, 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집합 X는 사실 뭐냐면 정사각형의 네 변을, 정사각형 네 변을, 그러니까 정사각형 네 변을 두 색으로 우리 이번 수업 강의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유사하게 두 색으로 칠하는 겁니다. 네 변을 색깔 두 가지, 여기는 빨간색과 파란색 가지고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생각하면 각 변마다 두 가지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2의 4제곱 총 16개의 종류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주 힘들게 잘 그렸습니다. 그죠? 오래 걸렸는데 이 16개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걸 16개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조금 돌리거나 해서 같아지는 거면 우리는 같은 걸로 본다는 거죠. 그죠?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 16개의 모양에 돌리는 거를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군이 이 정사각형 모양을 회전시키는 거는 90도, 180도, 270도, 360도가 있으니까 결국 순환군, 4개짜리 순환군 같은 거죠. 이렇게 몇 도씩 돌리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4개짜리 군 뒤집기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문제가 좀 복잡하니까 그냥 회전만 생각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걸 뒤집기도 생각하면 이제 그때는 D4가 되는 거죠. 8개 원소 되는 건데 지금 D4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회전만 생각하게 했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제로가 항등원이잖아요. 그죠? 항등원. 그러니까 전혀 돌리지 않는 거죠. 그냥 제자리에 놔두는 거라서 로제로는 이 16개 모양 어떤 거에다가도 적용을 하더라도 바뀌지 않나요. 그죠? 다 그대로가 되는 거죠. 그대로 되는 거고. 자, 로와는 예를 들어 시계 방향 90도 회전이거든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모양 얘에서 로1을 적용하면 90도 회전하면 얘가 되는 거죠. 로1을 적용하면. 쓰자면 여기 여기 로1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예. 로1 이 모양이 얘다. 그리고 또 90도를 돌리면 여기 또 로1을 적용해서 돌리면은 얘로 가는 거죠. 네 번째, 세 번째 모양이 네 번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모양이 또 로1을 적용해서 돌리면은 바로 요 모양이 되도록 한 거죠.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여기서 여기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꾸로 돌아가니까 이건 로3를 세 칸을 돌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제가 좀 배열이 바뀌었는데 로3가 적용된 거고 이런 식으로 그 회전하는 그 군, 그죠? 4개짜리 원소 4개짜리 순환군을 이 정사각형 회전으로 생각하면 16개의 모양들의 집합에 16개의 원소를 갖는 이 모양들의 각각 집합에 이 회전군, 순환군, 4개짜리 순환군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x가 g 집합이면 각 g의 원소를 고정을 해버리면 원래는 g 곱집합 x에서 x로 가는 건데 여기를 g로 고정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x가 들어오면 거기다 g를 작용해 주는 거예요. 고정된 g를 작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그마 g는 x의 치환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각 g라는 원소를 시그마 g로 보내주는 거니까 군에서 치환군으로 가는 군 g에서 x의 치환군으로 가는 준동형 사상이 된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함수로 각 원소가 다시 치환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했던 케일리 정리랑 유사한데. 자, 증명을 할 텐데요. 지금 너무 좀 지저분한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치환이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준동형 사상이 된다는 이 두 가지를 보여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게 치환이 된다. 자, 함수 일단 잘 정의는 되나요? x에서 x로 가는 그죠? x는 집합 x에서 왔으면 거기에 g를 작용해준 gx도 다시 x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 잘 정의는 돼요. 정의에 문제는 없겠다. 그죠? 자, 그럼 치환이 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죠. 근데 간단히 뭐 여기서는 원래 전단사를 보여야 되는데 좌우 역함수가 있다는 걸 보이면 되는데 우리 앞에서의 두 가지 작용 1번과 2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죠? 항등원은 항등 사상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모든 x를 그대로 x 보내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군 외에 있는 원소 2개 작용하는 거는 둘 합성해서 먼저 연산해서 작용하나 각각 따로따로 작용하나 같다는 거죠.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2번식은 잘 보시면 결합법칙 비슷해요. 그죠? 결합법칙.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그래서 잘 보시면 그냥 결론은 시그마 G 인버스라고 하는 게 이것이 시그마 G의 역함수라는 거예요. 역함수. 보이면 되는 거고요. 한 방향만 하겠습니다. 시그마 G 인버스 시그마 G X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G 인버스 시그마 G X고 다시 안에 걸 계산하면 G 인버스 G X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 2번을 쓰는 거예요. 그죠? 결합법칙과 비슷하다고 하는 2번을 쓰면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묶어서 뒤에를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G 인버스 같이 역원과 연산하면 항등원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다시 이거는 1번에 의해서 그대로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시그마 G 인버스 합성 시그마 G는 아예 항등원이 되는 거죠. 항등사상. 이렇게 쓸까요? I of X. X의 항등사상이 되는 거죠. 반대 방향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자, 정의만 보면 두 번째 함수 파이 그 군의 원소 G를 X의 치환 시그마 G로 보내는 거는 정의는 잘 되는 게 맞죠. 그죠? 방금 치환이 된다고 보였으니까 정의는 잘 되는 거고요. 준동형 사상이 된다는 걸 보이려면 보여야 될 건 이거죠. 파이 G1, G2가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하실 거는 이거죠. 디테일을 여러분 못 채우더라도 이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네. G1, G2의 파이로 보낸 게 파이 G1, 파이 G2랑 같겠는가. 근데 지금 이 등식은 어디서 보는 거냐면 X의 치환군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치환군에서 보는 거고 X의 치환군이란 뭐냐면 지금 좌우가 다 함수예요. 사실은 X에서 X가는 함수죠. 두 함수가 같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요. 같습니다. 그죠? X 같고 정의역의 각점에서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각점에서 일치를 해야 되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안 써도 되는 거지만 예. 파이 G1, G2에 X를 넣고 각점 같은지 계산을 해봐야 되고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원래는 이거죠. 시그마 G1, G2의 X고 결국은 뭐가 되냐면 G1, G2 예, 이렇게 터치를 아래를 안 해야 돼가지고 예,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이걸 쭉 가도 됩니다. 예, 바로 보이시면 예, 이렇게 바로 한 방에 가도 좋아요. 예, 이거는 그 군작용 정의의 2번 성질에 의해서 2번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 이건 시그마 G1의 G2X인 거고 마찬가지 G2X도 시그마 G2의 X인 거죠. 네, 되는 거라 이거는 시그마 G1, 시그마 G2 이거의 X인 거죠. 모든 X의 원소지에서 따라서 파이 G, 얘는 예, 파이 G1, 파이 G2 이거의 X인 거죠. 따라서 파이 G1, G2는 파이 G1, 파이 G2 모든 G1, G2인 G에 대해서 그죠? 따라서 뭐라고 쓰면 되나요? 파이는 준동형 서상이다. 결론 내리면 되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떤 지금의 상황이 되는 건지 군작용의 의미랑 예. 그 연결을 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X가 G 집합이라고 하는 건 지금 파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G에서 X의 치환으로 가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 지금 조금 옮기겠습니다. 여기다가 놀랍게도 우리 제일동형 정의를 쓸 거예요. 그러면 지금 n을 커널 오브 파이라고 하면 예, 그리고 그러면 얘는 약간 옮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파이 g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어디로 가는 게 있냐면 그 감마였죠. g 코션트 n으로 가는 게 있고 중요한 게 예, 이렇게 가는 동형상상 뮤가 존재하는 거죠. 예. 지금 예, 결과적으로 어떤 걸 얻은 거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준동형 사상을 얻은 거예요. 그죠? 그럼 G 코션트 N에서 X의 치환으로 가는 준동형 사상을 얻으면 거꾸로 이렇게 되면 마치 이렇게 됐을 때 G에서 X의 치환으로 가는 준동형 사상이 있는 거랑 X가 G 집합이 되는 거랑 같은 얘기듯이 G 코션트 N에서 X의 치환으로 가는 준동형 사상이 있는 거니까 이제 X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G 코션트 N의 집합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G 코션트 N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자, N이 2인 경우. 예.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걸 굉장히 얘기가 지금 예, 레벨이 자꾸 올라가고 몇 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자, N이 2란 얘기는 뭐냐. N이 2란 얘기는 그러면 만약 G가 2가 아니면 예, G는 커널 오브 파이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커널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커널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그마 G가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예, 항등 사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오타라고 쓰는데 항등 사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항등 사상이 아니라는 거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그마 GX는 X가 아닌 어떤 X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의 원소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예, 이 군 작용을
X의 한 원소에서 다른 원소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치환이니까 하는 건데, 그 커널이 2라고 하는 건 항등원이 아닌 애들은 적어도 뭔가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뭔가는 움직인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충실하게 작용한다. 충실하게 작용한다고 표현한다. 충실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속임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속임수가 없다. 한 예를 지금 연습 문제도 있어서 제가 조금 언급을 안 했는데 한 예를 보면 x가 평면이에요. 평면 이렇게. 아마 위상 수학에서도 아마 배우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 원점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을 생각하면 우리 일반각 생각하시면 파이만큼 회전하거나 2분의 파이만큼 회전하거나 뭐 회전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 실수라고 생각하는 이 G가 실수의 덧셈군이 돼서 그러니까 G는 회전하는 각도인 겁니다. 회전의 각도예요. 그래서 몇 도 도냐 이런 건데 30도 돌고 100도 돌면 130도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것처럼 회전해 보면 그러면 이 작용은 충실한 작용이냐 충실한 작용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치 여러분들 이 평면을 교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교실에 이렇게 평면 모양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자 자세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 이제 일어난 다음에 자 세타만큼 돌라고 해서 여러분 막 돌았어요. 돌고 나서 자 바뀐 줄 알고 자 자리 옮긴 자리에 앉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두 바퀴 360도, 그러니까 720도를 돈 다음에 앉으면 제자리잖아요. 자리가 안 바뀌는 것처럼. 그러면 이거는 뭔가 움직인다고 해놓고는 속인 게 되는 거죠. 약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충실하게 작용하지 않는 거고 반대로 충실하게 작용했다는 거는 항등원만 모든 걸 고정시키는 거고 항등원이 아니면 반드시 무언가는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군 작용 중에 어떤 그 추가적인 성질 중 옵션 같은 건 뭐냐면 추이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집합의 아무 두 점이나 골라도 그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가는 보내는 군의 원소가 있으면 이걸 추이적이라고 합니다. 추이적. 추이적. 보시면 충실하게 작용이냐 추이적이냐 이런 거 조금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군에 군 G가 있을 때 G 집합에 얘가 뭐가 있냐? 항상 잡을 수 있는데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원래는 G 곱집합 X에서 X로 가는 거잖아요. 스타가. 근데 지금 이 스타의 자리, 아니 X의 자리가 G인 거니까 그냥 이항연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항연사. 그래서 G1이 G2에 어떻게 작용하냐면 그냥 군에서의 연산으로 정의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부분집합이 있으면 그 군을 그 부분집합이 군에 작용하는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H집합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좀 재미는 없죠, 그죠? 좀 다른 거나 보면 자 벡터 선형대수의 벡터 공간입니다. 벡터 공간. 벡터 공간이어도 잘 보면 스칼라 곱 있죠. 네, 스칼라 곱해주는 게 어떤 실수 곱집합 V에서 V로 가는 함수거든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상수배라고 하는 건 그죠? 스칼라 실수들의 집합, 스칼라들이 나오는 그리고 벡터들이 나오는 V 두 개에서 V로 가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쪽은 보시면 연산 우리 그 스칼라가 예를 들어 C1, C2, V다면 여러분 선형대에서 처음에 열심히 봤을 거예요. 그죠? 초창기에 벡터 공간 나왔을 때. 이런 게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1은 어떻게 돼요? 1. 스칼라 1은 모든 벡터를 그대로 보내죠. 그러니까 군작용하고 똑같은 거죠. 다만 군이 얘네들은 곱셈에 지금 곱셈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수 전체는 곱셈에 대한 군이 아니에요. 여건이 없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얘라고 하면 안 되고 0을 제외한 R 스타로 보면 됩니다. 축소를 해서 여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모든 벡터 공간은 실벡터 공간은 0을 제외한 실수들에 대한 군 집합, 그죠? 네, 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군이 작용하는.
자, 이제 점점 우리 본론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사실 군작용은 여러분 위상수학이라든가 다른 분야도 많이 사용되는데 오늘은 좀 더 이제 초점을 그 개수색에 맞추는데요. 자, 어쨌든 다음 같은 두 가지 새로운 정의를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XG라고 하는 건데 지금 G는 별 말이 없으면 군에서 오냅니다. XG는 뭐냐면 X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그 G라고 하는 고정된 군의 원소를 적용했을 때 안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죠? 군의 원소를 고정하고 그거에 의해서 고정돼 있는 안 움직이는 거, G를 적용해서 안 움직이는 걸 모아주는 걸 X of G라고 하고요. 정반대되는 의미로 이번에는 X의 집합의 원소를 하나 고정하고 그 X를 안 움직이게 하는 군의 원소를 다 모아준 걸 G sub X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G sub X는 부분군이 되고요. 여기 안 써놨지만 이거를 영어로는 아이소트로피 서브그룹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부동 부분군이라고 합니다. 증명은 어렵진 않아요. 증명은 어렵진 않고요. 뭐 그래도 얼른 하겠습니다. 가령 무슨 얘기냐? G1과 G2가 GX에 들어있다고 공집합이 아닌 거 참. 공집합이 아닌 건 EXE는 그 군작용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항등호는 당연히 모든 걸 고정하죠. 따라서 E는 GX에 들어있게 되니까 이 GX라고 하는 집합은 공집합은 아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G1, G2가 GX에 들어있다고 하면 G1을 적용해도 X는 고정이 되고 G2를 적용해도 고정이 되죠. 여기서 이제 G1, G2 인버스를 할 거니까 여기다가 G2의 인버스를 작용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얘는 결합법칙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항등호는 작용해봐야 그대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G2 인버스도 어디 들었어요? GX에 들어있죠. 그죠? 예. 그리고 따라서 G1, G2 인버스가 들어있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니까 X에 작용을 해주면요. 먼저 G2, 얘가 여기 작용했다 보면 바로 위에 보면 고정이 되죠. 고정이 되니까 얘는 그대로 X고 G1도 X를 고정하죠. 예. 따라서 G1, G2 인버스는 다시 들어있는 거죠. 예. 중요한 게 이 GX라는 집합에서 임의로 두 원소를 꺼내면 하나와 다른 인버스를 역원을 적용해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부분군이 되는 것 따라서 GX는 군 G의 부분군이 되는 것. 조금 제가 글씨가 얼마인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여기서 두 가지 기호가 나오는데 두 가지 좀 헷갈려요. 얘는 지금 아래 첨자입니다. 대각선 아래로 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동부분군이라고 합니다. 예. 예. 부동부분군이라고 하고요. 자, 한번 예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예, 우리 좀 저기로 가죠. 예.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부분군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를 고를게. 얘를 x1이라고 하면 gx1은 뭐냐면 지금 네 변이 모두 파란색인 네 변이 모두 파란색인 이 원소를 돌려도 고정이 되는 그런 회전들이 뭐냐는 건데 네 변이 모두 파란색이면 어떻게 돌려도 모양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이 x1이라고 하는 이 원소는 원소로 안 움직이게 하는 그렇게 하는 원소들은 전체가 되는 거예요. 분해 원소는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얘를 x2라고 할게요. 이 x2라고 하는 원소 윗부분만 빨간색인 이거를 고정하는 걸 생각해 보면 자, 로1 한 칸 돌려도 모양이 바뀌죠. 그죠? 모양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다른 원소가 되는 거죠. 같은 모양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다른 원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x3라고 하면 x3가 되는 거죠. 그리고 로2를 적용하면 x4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리고
로3를 적용하면 x5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x2가 계속 바뀌어요. 로1, 로2, 로3를 적용하면. 그러니까 gx2는 한두 번밖에 없는 자명한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요거 위아래가 모두 예, 이건 x'이라고 했습니다. 이 위아래는 빨간색, 좌우는 파란색인 걸 보면 gx' 얘를 고정하는 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90도 돌리거나 270도 돌리면 모양이 바뀌죠. 다만 모양을 고정하는 거는 당연히 로제는 들어가 있고 180도 돌리면 모양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로2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자, G 집합이 있고요. 예,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자, 두 원소가 있는데 이것도 정의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관계를 정해주는데요. 관계를 정해주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로 군에 있는 원소의 작용으로 갈 수가 있으면 X1이 X2로 갈 수 있거나 또는 X2가 X1로 갈 수 있으면 이걸 관계 있다고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동치관계가 됩니다. 동치관계. 동치관계 되고요. 증명은 여러분들 세 가지인데 이거 그냥 죄기적, 대칭적, 추이적 세 가지인데 이건 생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한번 꼭 해보세요. 예. 직접 한번 해보시고 아주 기초적인 건데 아직도 조금 감이 안 올 때는 굉장히 기초적인 것부터 천천히 밟아나가는 게 좋거든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저는 예로서 이게 왜 동치관계인지 동치관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X의 분할을 주거든요. 파티션. X라는 집합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저 밑에도 해놨나? 예, 예. 예, 위에 있으니까 이게 동치관계가 있으면 X를 분할하죠. 그러면 분할된 각각의 부분 집합들 뭐냐면 궤도라고 해요. 궤도. 예, 궤도라고 하고 다음 이 정의가 이건 밑에 한번 예를 볼게요. 예. 무슨 말이냐? 자, 얘 X1이죠. 이 X1을 포함하는 그 분할의 조각이란 건 뭐냐면 X1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지금 관계를 어떻게 주냐면은 그 X1에서 군의 원소를 적용해서 갈 수가 있어야 돼요. 두 원소가 관계가 있으려면 이런 두 모양이 하나에다가 군의 원소 돌려서 다른 모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X1을 잘 보시면 아무리 90도, 180도, 210도 돌려도 나머지 15가지 모양 중에 같아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어차피 내변이 파란색이 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궤도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에 쪼개지는 거예요. 좀 외롭지만 혼자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X2를 보면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이제 90도 돌리면 바로 얘로 가잖아요. 그죠? 반대로 올 수도 있고 270도 돌리면. 얘도 얘로 가고 그리고 얘도 얘로 가니까 잘 보시면 한 변이 빨간색인 이 네 개는 서로 돌리면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네 개가 하나의 궤도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궤도. 그리고 두 변이 빨간색인 종류는 잘 보시면 돌려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돌려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종류가 있어요. 그죠? 잘 보시면. 바로 요 연달아서 색깔이 같은 빨간색이 붙어 있는 네 개는 돌리면 결국 왔다 갔다 해서 어떤 모양끼리도 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마주보는 두 개씩이 빨간색이 파란색인 이 두 모양은 올 수가 없죠. 그 대신 이 두 모양은 서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90도 돌리면. 마찬가지로 한 변만 파란색인 거는 이 네 개가 또 하나의 조각이 되는 거고 마지막 예, 다 빨간색인 건 혼자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 조각이 총 몇 개로 그러니까 전체 16개의 원소들이 몇 개의 조각으로 분할이 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조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6개의 조각이라 하지 않고 6개의 뭐라고 부르냐면 예, 궤도라고 부릅니다. 궤도라고 해요. 마치 그 아까 회전하듯이 인공위성이 지구에 떠 있는데
인공위성에다가 이 회전을 해주는 군이 작용하면 빙글빙글 도는 거 이렇게 빙글빙글. 그러면 이런 거 보통 우리가 궤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회전하는 군의 원소들이 작용해서 돌면서 나오는 애들을 다 하나의 궤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정사각형 내변을 두 가지 색으로 칠할 때 내변이니까 네 자리에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니까 2의 4제곱 16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잘 알아요. 그죠? 조금 돌려주면 다른 거로 우리가 16, 16이라는 숫자에는 다른 걸로 봤지만 돌려보면 같은 모양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돌려보면 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 돌리는 군이 작용했을 때의 궤도가 몇 개인가 하는 거예요. 이 16개의 원소가 있는데 여기에 돌렸을 때 나오는 궤도가 몇 개인가. 지금 보시면 딱 6개의 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6개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이런 모양을 막 어떤 뭐 장식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굳이 16개 생산할 이유가 없죠. 그죠? 이 6가지 종류만 생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의 종류는 이렇게 6개가 되는 거고요. 이제 빼먹은 규칙 아까랑 굉장히 헷갈리는데 여기 그 부동 부분구는 이 아래 첨자를 쓰고요. 화면 전환이 죄송합니다. 실시간으로는 좀 여러분 얘기라도 해주고 보고 있는데 말만 하고 있으면 답답하죠. 예. 예. 보시면 얘는 부동 부분구는 이렇게 쓰고요. 부동 부분구는 이렇게 쓰고 그 궤도의 원소들은 어떤 거냐면 그 x에다가 군에 있는 원소를 곱한 거잖아요. 작용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다 곱해서 모았다고 해서 예, gx 이렇게 되는 겁니다. gx 아시겠죠? 예, 이건 x를 포함하는 궤도입니다. 궤도. 예. 그래서 x라는 고정된 거에다가 군의 원소를 적용한 것들을 다 모아주는 거예요. 다 모아주는 이거를 궤도 하고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좀 긴데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우리 이 뒷부분은 응용이라고 굉장히 재밌게 카운팅 개수 세기를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궤도의 개수는 전체 군의 개수를 그 아까 말한 부동 부분군으로 나눠준 예. 그 잉여군의 개수랑 같다는 거죠. 예. 잉여군은 아니고 그 군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좌잉여류들의 개수랑 인덱스랑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고요. 이게 또 예로 이 예로 볼게요. 자, 자, 첫 번째를 볼까요? 예, 첫 번째 얘기 지금 밑에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전체 우리 군의 개수는 4개죠. x의 개수는 16개인데 어쨌든 자, 얘를 이거의 궤도의 개수는 지금 기호로 쓰자면 gx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변이 모두 파란색인 거에 4가지 군의 원소를 적용해봐야 돌려봐야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gx1의 개수는 1인 거고 그리고 군의 개수는 4인데 예. 근데 조금 기호 조심하셔야 된다. 요 x1을 고정하는 군의 원소들은 어떻게 돼요? 4개 모두 다 고정하는 거죠. 그죠? 90도 돌리든 180도 돌리든 270도 돌리든 x1이라는 모양 바뀌지 않으니까 4예요. 그죠? 그러니까 궤도에 들어있는 원소가 하나뿐인데 그 얘기는 4개가 작용하더라도 4개가 다 고정하니까 4 나누기 4라는 거죠. 그죠? 좀 재미없으니까 얘를 여기 볼게요. 4번 여기 궤도 볼게요. 얘를 x'이라고 하면 자, 보시다시피 gx' 이거의 개수는 그러니까 딱 위가 빨간색, 좌우가 파란색인 얘를 보면 돌리더라도 나올 수 있는 모양 2가지죠. 여기 그림에도 보다시피 이 4번 궤도에 있는 2개 원소뿐이에요. 그러니까 2개 원소뿐인 거고 그럼 x1을 고정하는 예, x'을 고정하는 군의 원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가 빨간색, 아래 위가 빨간색, 좌우가 파란색인 거를 모양이 안 바뀌게 하려면
180도 회전이나 그대로 두거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로 제로거나 로 2밖에 없죠. 따라서 얘의 개수는 2개인 거죠. 즉 위에 2란 값하고 4 나누기 2란 값이 같은 거죠. 4 나누기 2가.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의미가. 그래서 그러니까 궤도 안에 들어있는 거의 개수는 군 전체가 원래 다 정의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중 안 움직이게 하는 거를 나눠주는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뭐 교재에 나와 있기도 하고, 두 개 사이에 이쪽은 집합이에요. 왼쪽은 집합이고 오른쪽도 이게 뭐 그 정규 부분군이 아닐 수 있으니까 두 개 사이에 준동형 사선은 아니고 1대1 대응을 찾는 겁니다. 1대1 대응. 그래서 오른쪽에 G1X면 얘를 G1, GX로 보내준다는 거죠. 보내준다는 거고, 잘 정의된 정도만 예를 들어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다 하지 않고 G1X랑 G2X가 같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G1X는 얘로 가고 G2X는 G2GX로 가는데, 보시면 이 의미가 여기서 같아야 되는데, 같다고 하면 G1 인버스 G2X가 X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G1 인버스 G2가 얘를 묶어서 보면 X를 고정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아까 부동 부분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같다는 들어있다는 얘기고, 이게 같다는 거는 뭐랑 동치예요? G1, GX나 G2, GX나 같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원소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죠? 궤도에 있는 원소는 G1X로 표시될 수도 있고 G2X로 표시될 수도 있는데, 저쪽 그럼 다르게 표시되면 다른 거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같아지니까 잘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죠?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따져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교재 나와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걸 응용을 해가지고 정말 그 복잡한 개수 세기를 아주 정말 깔끔하게 멋지게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